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정입니다. 지방간이라고 들어보셨죠? 흔히들 지방간 하면 술을 많이 먹으니까 생기는 증상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술을 전혀 못 하시는 분들도 지방간으로부터 전혀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술을 마시지 않아도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알코올성 지방간보다 더 위험할 수 있고요. 놀랍게도 원인이 과식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치유비책 시간에는요. 특별한 손님을 또 모시고 지방간을 부르는 나쁜 습관부터 지방간을 좀 없앨 수 있는 방법들, 특히 운동하는 법, 이런 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날씨가 궁금하시죠? 날씨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씨로 출발! 굿모닝, 매일 아침 날씨를 전하는 김혜연입니다. 요즘은 춥다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듣는 것 같습니다. 잠시 주춤하나 싶었는데 매서운 겨울 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굿모닝 날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출발합니다. 오늘도 전국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차차 구름량이 많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나타내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 국외 미세먼지 유입이 더해지면서 농도가 다소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호남 서해안과 제주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 산지는 최대 3cm, 호남 서해안에는 1cm 안팎으로 눈이 내리겠고요. 비의 양도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도 한 차례 눈이 날리겠습니다. 눈 내리는 지역으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빙판길 조심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춘천이 영하 16도, 대구는 영하 7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도, 강릉과 대구가 3도, 대전은 2도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영상권을 기록합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니까요. 건강관리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대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히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경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추위가 이어지는 만큼 난방기구 사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안타까운 화재 사고 없도록 작은 불씨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고요. 또 내일과 모레 제주엔 또 한 차례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도 일부 지역에 눈과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주간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장에 도움을 주는 식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때 식혜 많이 마시죠? 이 섬유질이 있어서 장 운동을 돕습니다. 엿기름 가루에는 다양한 소화 효소도 있고요. 또 찹쌀은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쫀득함을 주기 때문에 위벽을 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무도 있는데요. 특히 밀가루 음식으로 속이 더부룩할 경우에 도움이 되고요. 껍질째 강판을 갈아낸 무즙도 마시면 좋다고 합니다. 전 껍질은 벗기지 않고 날로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양배추는 많이 알고 계시죠? 위장 질환 개선은 물론 항암과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날씨였습니다. 피플앤 이슈로 굿모닝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연일 계속되는 화재로 전국의 화마 공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밀양 화재 참사 소식도 바로 전해드리면서 그 슬픔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난 28일 저녁 서울 불광동의 은평구 불광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이 아파트는 지상 15층짜리인데요. 이 중에 1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데 화재 이후에 이제 소방대원은 굉장히 빨리 출동을 했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모든 화재가 불이 꺼지기까지 걸린 시간이 1시간 20분.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집 안에 있었던 90대 노모와 60대 자녀. 근데 같이 살았던 모양입니다. 네. 예. 60대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제 90대 노모가 함께 사망을 해서 이 3명이 모두 목숨을 잃는 그런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방관의 출동이 빨랐는데도 화재 진압이 빠르게 되지 않았던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초기에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좀 화를 내기도 했다. 왜냐하면은 시간이 꽤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실질적으로 소방당국은 신고 직후 5분 이내에 출동을 했는데요. 여기서부터 정말로 참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대반전이 일어난 건데요. 일단은 타고 올라가서 소방호스를 이용해서 소방전을 이용해 보려고 했더니 네. 물이 다 안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동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지하에 있는 이 지하 펌프의 관을 열려고 했는데 이 역시도 누군가가 그걸 내려놨기 때문에 일단은 이 아파트에 있는 소화전과 이 물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이 소방대가 갖고 온 그 호스를 들고 14층으로 올라가가지고 불을 끄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좀 화면 속에 보면 저 소화전을 보면요. 완전히 소화전이 다 비어 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거의 한 30분, 40여 분이 이제 흘러간 거죠. 소비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소방대는 들어와서 저기다 호스를 꽂고 물 바로, 틀고 그렇죠. 바로 진압을 하게 됐으면은 글쎄요. 이렇게 1시간 20분이나 걸리진 않았을 텐데 일단은 누군가가 저 소방 밸브들을 다 잠가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방 호스를 직접 들고 14층까지 올라가면서 이렇게 화재 진압의 시간이 길어졌고 결과적으로 또 3명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네.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소화전 이러면은 이제 위급한 상황, 특히 이제 그렇죠. 화재가 일어났을 때 쓰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소화전인데 네. 이걸 잠궈놨다라는 것 자체가 언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하고 이게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는 한데 그렇다면 왜 누가 소화전을 잠가놨을까? 현재 이제 경찰의 수사 중인데요. 현재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은 요즘 너무 춥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관리사무소 쪽에서 동결을 좀 물이 피하기 얼까 봐. 위해서 예. 좀 일단은 잠가 놓은 게 아닌가라고 추측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소방 밸브, 이 소화전을 펌프를 잠근다는 것은 명백한 소방법 위반입니다. 그럼 이 추운 겨울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지만요. 그럴 때는 이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 처리 배관을 따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동파가 위험하다고 소방호스나 소방전을 잠그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소방법 위반이거든요. 우리가 또 하나 아파트에서 많이 알면서도 간과하고 있는 게 옥상문 같은 경우도 네. 거기서 많이 아이들 담배 피고 예, 또 맞아요. 자살 막는다고 해서 항상 잠가놓잖아요. 잠궈놓는 경우 있죠. 이것도 잠그면 안 되는 겁니다. 옥상부터 항상 열어놓는 게 원칙이긴 한데 이제 우리 사회가 이런 편의성 때문에 예. 이렇게 저렇게 좀 안전 불감증이 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정확히 확인은 되고 있지만 이 동파 방지를 위해서 이제 누군가가 소화전을 잠가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게 되나요? 일단은 이거 화재 원인이 있고요. 화재 진압이 안 된 두 가지 원인으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경찰은 조만간 이 관리소장과 이 관련한 이 CCTV 내부를 좀 검사를 해서 누가 이 소방호스들을 잠가놨는지를 일단 파악을 해보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왜 저 아파트 14층에 화재가 발생했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공사, 한국전력, 경찰과 국가수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화재 원인까지도 함께 밝힌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일단은 합동 정밀 감식을 통해서 화재 원인을 먼저 밝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방호스, 소방전을 잠근 거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이 돌아가신 세 분에 대해서는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번에도 연이어서 화재가 발생했고 또 안타까운 인명 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예. 자, 우리가 매번 이게 화재 얘기를 전하면서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국민들 모두가 화재에 대한 노이로제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참 예.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겨울철 특히 이 화재에 좀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 광주 3남매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달 엄마의 담뱃불로 인한 화재로 3남매가 사망한 사건인데요. 그렇죠. 실화냐 방화냐를 놓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검찰의 조사 끝에 3남매의 엄마가 어제 기소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이 사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2017년 12월 31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었었습니다. 예. 광주의 젊은 엄마였죠. 20대 초반 엄마가 이제 집에 불을 냈고 그 결과 집 안에 있던 4살, 2살,
그리고 생후 15개월에 3남매가 모두 숨지는 그런 사고 아니었었습니까? 네. 근데 참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실화냐 방화냐 논란 끝에 일단은 1차 수사 결과는 실화, 즉 실수에 의해서 그랬었죠. 불을 냈다라는 쪽으로 일단은 수사는 가닥을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평소에도 저 엄마 20대 젊은 저 엄마가 담뱃불을 이불에 이제 부벼서 끄는 버릇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이제 습관적 행동 때문에 불이 났고 결과적으로 3명의 아이들이 죽었다라고 해서 중실화 혐의를 적용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가 나왔는데요. 네네. 이후에 이제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대검찰청 이제 수사과가 과학수사과가 세밀하게 다시 정밀 분석을 해본 결과 네. 실화가 아니라 고의로 불을 낸 방화라는 방화로 거죠. 전혀 다르게 이제 사건이 뒤집히게 된 겁니다. 일단은 그럼 대검찰청에서는 왜 이것이 실수로 낸 불이 아니라 고의로 낸 방화로 봤는가? 첫 번째, 담뱃불을 이제 이불에 부벼 꺼서 거기서 불이 났다라고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이불을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세사 이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극세사 이불은 이렇게 담뱃불로 꺼도 그게 불이 붙지가 않는. 아, 그래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특수 엄마의- 재질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특수 재료기보다는 잘 붙지가 않는 네. 소재인 거죠. 극세사라는 게. 그러니까 엄마의 진술과 이 실제 사건과는 전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은 불이 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진술이 뭐였냐면은 밖에서 엄마가 있다가 누워 있다가 이 부벼 끄고 나서 안에 애들이 잘 보나 들어가는 순간에 불이 났었고 네. 자기는 무서워서 이제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전혀 다른 것이요. 아이들이 자고 있었던 방 입구의 벽지는 전혀 불이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길이 치고 들어갔으면은 거기서부터 불이 붙었어야 되는데 네. 아이들이 자고 있었던 방에서만 불이 났거든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아이들이 누워 있는 저 방 이불에다가 직접 불을 붙인 것이 아니냐. 예. 그렇다면 담뱃불로 끈 것이 아니라 저 정 씨가 직접 라이터를 켜서 이불에 붙였다라는 방화 쪽으로 대검찰청에서는 완전히 수사 방향을 바꿔 잡은 겁니다. 네. 자, 거기다가 덧붙여서 방화임이 드러나게 된 친모 정 씨의 결정적인 진술이 또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진술 중에 이런 얘기를 네. 한 거예요. 처음에는 자녀들과 자살할 생각에 불을 안 끄고 그냥 내버려뒀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자기가 실수로 담뱃불을 이불에 부벼 꺼가지고 뭐 탈출하다가 애들을 못 구했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는 앞서서는 자살할 생각에 불을 뻔히 보고도 그냥 뒀다. 이런 진술 자체에서부터 이제 의심이 이제 시작하게 됐던 것이었었고요. 뿐만 아니라 불을 내고도 뭐 남편에게 전화했다, 남편 친구에게 메시지 보냈다. 굉장히 이런저런 전화를 많이 하면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불을 낸 것 같은 화재 암시에 대한 성을 얘기했거든요. 저것은 실수로 불을 낸 그런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진술에서도 일단 방화 혐의가 나왔었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좀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령 뭐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게 되면서 독촉을 받게 되고 뭐 월세도 밀리고 또 아이 유치원 자녀에 대한 것도 유치원비도 못 마련하고 해서 뭐 죽을 거야, 자살할 거야는 얘기들을 굉장히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황적인 증거들이 좀 많이 정황적인 있네요. 증거도 예. 있고 실질적으로 과학 수사도 있고 해서 이것이 엄마의 의도적인 블랙이 방화로 일단은 가닥을 잡힌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곧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소식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현재까지도 지금도 뭐 아주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있는 드라마에서 인기몰이 중인 중년 배우 전노민 씨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전에 전 소속사와 1억 5천만 원대의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이 밝혀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노민 씨의 전 소속사 측에서 전노민 씨를 상대로 이제 사기 혐의로 1억 5천만 원을 편취했다라는 형사 고소를 하게 된 이제 그런 사건인데요. 사건의 내막을 잠깐 보면은 이제 시간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전노민 씨와 소속사 관계였었는데 전노민 씨가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뭐 투자 관련한 사업이죠. 막걸리가 있는데 이 막걸리를 일본에 판매하면은 이제 수익을 남길 수가 있다. 네네네. 여기에 뭐 전 소속사도 투자를 해라라고 해서 이제 당시에 이제 투자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 가문의 영광이라는 막걸리가 일본에 판매가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 S 주조가 일본 내에 판권을 다 잃어버렸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 사업 자체가 모두 실패로 끝나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 투자자 소속사 측에서는
나는 당신한테 속았다. 네네. 당신이 투자라고 해서 투자했기 때문에 돈을 줬는데 그것은 사기 혐의 아니냐라고 해서 일단은 전 소속사 측에서는 사기 혐의를 적용을 해달라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배우 전노민 씨는 어떤 입장인가요? 전노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이다 하고 너무나 악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하고 자기도 그동안에 전 소속사라는 정리 때문에 참고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무고죄로 맞대응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함께 전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노민 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자기가 기망을 한 게 아니라 본인도 저기에 한 10억 원 이상을 투자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를 봤다는 거죠. 본인도 다 이제 손실을 받고 아마 그것도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도 그러니까 실수가 된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소속사 측을 속일 생각은 없었다라는 것이었고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었었던 것이었었는데 이게 소송에서 질 것 같으니까 일종의 전 소속사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법정에서 밝혔으면 좋겠다. 예. 이런 입장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7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렇죠. 다시 이번에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는 어떻게 이 사건이 진행이 될까요? 예상을 좀 해본다면요. 이게 이제 투자냐 사기냐라는 것을 나눠야 되는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의도적으로 자기가 속이려고 했으면 이제 사기인데 그렇죠. 본인도 당했으면 이건 사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고 예. 당시의 여건이 과연 이제 투자성이냐 사기성이냐를 이제 파헤쳐 네, 봐야 네.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이제 저축과는 달리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안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 소속사 측에서는 이제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알았을 텐데 과연 전노민 씨가 그 막걸리 판매가 일본에서 정말로 될 줄 알았느냐 아니면 안 될 줄 알면서도 속인 것이냐 이제 이것이 앞으로의 네. 한가름 나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로 위의 무법자라고 할 수 있죠.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었는데요. 네. 황당하게도 이 잘못을 한 본인들이 보험금을 탔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죠? 네, 이것도 작년 11월에 있었던 사건을 이제 보험 사기를 밝혀낸 이제 그렇다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칼치기라는 게 막 남의 차들을 추월하게 되면서 예. 뭐 경주를 한다거나 난폭 운전을 하는 것을 속칭 칼치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작년 11월에서 경기도 파주시 이제 자유로에 보면은 이런 뭐 난폭 운전을 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길이 자유로 휴게소부터 맞아요. 임진각까지 가는 이제 예. 저 길이 정말로 아주 위험한데 차가 없기 때문에. 예, 20대 남성 2명이 지금 화면에 보시지만 이제 무법 막 천지를 하다가 막 껴들고 이제 네. 칼치는 거죠. 어휴. 하다가 저렇게 가드레일을 듣고 받고 예. 사고가 납니다. 아, 근데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다치지는 않았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차에 대한 배상을 보험 처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저렇게 난폭 운전, 칼치기를 했다라고 하면 보험 처리가 안 되죠. 그렇죠. 왜냐면 저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예. 거니까. 네. 그래서 저것을 속이고 일단은 운전 도중에 이제 하다가 자신이 잘못해서 핸들을 틀어서 가드레일을 붙잡혔다라고 해서 보험금을 일단 한 1,500만 원 정도를 받아냈는데 예, 예. 이제 요즘 보험사들이 어떤 보험사들입니까? 이것들을 하나하나 추적하다가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실은 난폭 운전에 대한 결과였다라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 재밌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위험하게 무리해서 운전했던 그 원인이 좀 황당한 원인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 두 사람은 동네 선후배 사이였었는데 뭐 둘이 이렇게 자동차 경주를 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뒷자리에 있었던 동네 형이 너네 둘 중에 시합을 해라. 아. 이기면 내가 뭐 자동차 용품을 사줄게라고 좀 부추겼다라고 하는데 아. 또 그리고 부추겼다라고 저렇게 목숨을 건 목숨 운전 본인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하게 됐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런 유사한 보험 사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2017년 5월 같은 경우에도 한 180km 정도를 달리다가 이제 사고를 낸 남성 2명이 있었는데 역시도 평범한 사고를 다 뭐 위장해가지고 보험금을 타내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저런 칼치기나 난폭 운전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블랙박스 같은 것들이 워낙 잘 돼 있기 그럼요. 때문에 예. 밝혀내고 있어서 아마도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예, 그리고 이런 위험한 운전 습관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예. 아까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그 운전자들의 생명까지 다른 사람의 위협하는. 생명까지 위협을 할 수 있죠. 예, 자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겠죠. 예.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강남 재건축 시장을 규제하기 시작했죠. 자 이렇게 되자 반대편인 강북 재개발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강북 지역은
남아있는 집이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일종의 풍선 효과인데요. 이제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죠. 이 재건축 부담금이 뭐 많게는 8억 4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강남 재건축 시장은 조금 잠잠해진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 돈들 또 이런 뭐 투자의 열풍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강북으로 넘어와서 강북 지역에서는 재건축 대신 재개발 쪽으로 돈들이 쏙쏙쏙 유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재건축은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고 재개발은 인근의 다가구 다세대 주택들을 다 인근 지역을 허물고 아파트를 새로 세우는 게 이제 재개발 사업 아닙니까? 일종의 뉴타운이 이제 그런 뉴타운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강북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마진폭이 훨씬 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강북 상황을 보면은 뭐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몸값이 엄청 치솟았다라고 보는데요. 한 3개 지역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신정동의 신정 뉴타운 같은 경우가 평당 한 3천만 원에서 지금 한 1, 2주일 사이에 일주일이죠. 3,500만 원. 한남 뉴타운 3구역. 저기는 이미 많은 재개발로 그 다세대 다개발 주택 몸값이 올라서 평당 7천인데 또 1억까지도 와, 오르는 예. 상황이고요. 노량진의 뉴타운 역시도 벌써 이제 4천만 원대까지도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대지 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재개발이라는 게 또 안 되기 시작하면은 뭐 영화에도 많이 보지만 5년, 10년간 안 됩니다. 그럼요. 거기가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해서 예. 싹 다 비워야 되는 것인데 네. 저렇게 유망하게 어느 정도 된 곳들에서는 지금 갑자기 또 몸값이 치솟고 있어서 네. 예. 정부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것도 시행을 하는데 이 돈들이 또 피하니까 강북 재개발로 예. 옮겨붙고 이러면 또 하나의 투기 열풍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갈 데 없는 돈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강북 재개발 지역의 매물 가격이 치솟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강남 재건축 시장을 완전히 눌러놨기 때문에 예. 지금 돈들 우리가 단기 부동 자금이라고 해서 하루 만에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거의 1,000조 원에 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돈들이 그럼 강남으로 못 가겠다. 방향을 틀어가지고 강북의 뉴타운, 강북 재개발로 가자라고 해서 이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당국이 또 뉴타운이나 그러니까. 재개발 규제를 해야 되고, 참. 아 이런 식으로 되면은 또 이 돈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당국의 규제도 처음부터 좀 정교한 칼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때그때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그것만 잡기 위한 미봉책이 아니라 네. 근본적인 부동산 예.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예, 오늘 피플앤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네. 오늘 치유비책 지난주에 이어서 특별한 손님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개그우먼 장미화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일로 치유비책 찾아주셨나요? 일단 돈 벌러 나왔고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살아보니까 네. 담배를 안 펴도 폐암에 걸려요. 맞아요. 그죠? 네. 네. 공기 좋은 곳에 살아도 암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네. 아, 세상은 참 불공평한 거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피나 안 피나 똑같이 폐암 걸리면 내가 담배를 펴야 될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치유비책 시간에 잘 배워서 네, 네. 저도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고 예, 또 저는 예. 이제 또 주부잖아요. 네. 저희 가족들 잘 챙기면서 우리 모두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나왔습니다. 장미화 씨는 진짜 철저하게 뭐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신데 이분 술 그쵸? 담배도 안 하시고 네. 뭐 안 좋은 거는 철저하게 안 하시고 그쵸. 좋은 것만 하시는 분인데 그렇죠. 예. 오늘 나오신 거는 혹시 어떤 남편은 괜찮으신지? 이야기를? 그 남편은 사람은- 건강하세요? 그 사람은 좀, 네, 좀 너무 그 술을 많이 이야기들을 먹어서. 오늘 좀 네.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뭐 아까 가족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예. 장미화 씨 이제 본인은 건강할지라도 엄마로서 아내로서 남편이나 이 가족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가 없을 텐데. 그렇죠. 자, 건강 검진을 받은 성인 남성 중 30%, 여성의 15%가 이 병에 걸려 있다라고 합니다. 와우. 이를 방치하면 예. 심장병, 대장암, 간암까지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하는군요. 예, 그리고 지금은 10대에서도 발병률이 높아지고 네. 있고 이 병을 가지고 있으면 신부전증에 걸릴 확률이 아유.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이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이 이게 제일 있다고 문제네요.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치유비책 주제 간도 살찐다 죽음을 부르는 지방간입니다. 와우. 오늘은 개그우먼 장미연 씨와 함께 지방간의 정체와 원인 그리고 지방간을 타파할 음식까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는 두 분입니다. 먼저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송영섭 한의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지방간입니다. 지방간입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술을 좀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방간은 이거 뭐 병도 아니야 이런 분들이 많죠. 왜냐면 건강검진 받으면 다 지방간이라고 좀 나오고 누구나 네, 나올 수 초음파를 있습니다. 하는 순간 지방간이시네요. 이 얘기를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좀 무뎌져 있는 것도 네네. 사실인데 지방간이란 주제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처럼 좀 멀게 느껴지네요. 저는. 예. 예. 근데 예속담에 왜 틀린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예. 간이 부었다. 이런 얘기는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지만 맞아요. 예. 지금 얘기는 간이 살쪘다 이 얘기잖아요. 네. 간이 살쪘다는 얘기는 별로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진짜 간도 살이 찌나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거? 간대기가 부었다. 예.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기가 무슨 용기도 아무 실력도 없는데 막 하는 거야 간대기가 부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진짜 우리 몸에 네. 간도 살이 많이 찝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많이 찌는데 우리 간 크기가 얼마나냐면 네. 폐가 양쪽에 있잖아요. 예. 이것 빼곤 간이 제일 커요. 이만해요. 여기서 이만해요. 이렇게 커요. 우리가 오른쪽과 왼쪽과 이렇게 두 개로 돼 있는데 예. 이만큼 큰데 보통 1.2kg에서 1.7kg 사람마다 다르니까 1.7kg면 몇 근이에요? 벌써 고기로 따지면 3근이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건데 문제는 뭐냐? 네. 이 간이 살이 찌면서 문제가 되는 게 예. 2011년도에 통계를 봤어요. 대한간학회 자료를 보니까 20년간 2011년 보니까 지방간이 3배가 더 증가됐고 그렇게 많이. 성인 10명 중 3명이 지방간을 갖고 있어요. 와우.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건 증상이 없어요. 근데 지방간이 있다 뭘로 가느냐? 네. 얘가 염증이 생겨요. 지방이 바로 껴있으면 지방간염으로 갔다. 아. 그다음에 또 무서운 게 뭐냐? 여기서 무려 20%가 네. 간경병증. 간이 딱딱하게 굳는 거로 가는 거예요. 네. 거기서 또 문제가 뭐냐? 얘가 간암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간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대사, 그다음에 호르몬 만들고 네. 면역도 하고 살균 작용도 하고 해독 작용도 하고 무지무지하게 많은 일을 하는데 얘가 망가지면 일을 못 하니까 예. 할 수 없이 우리가 빨리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아까 네. 그 지방, 그러니까 간이 1.7kg까지 크다고 했는데 그것도 커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하는 일이 많다고 하니까 간이 한 5kg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요? 아이고 술을 끊어요. 간 키울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네. 아니 지금 이제 네. 저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케이스를 다 봤거든요. 그 간경화에서 간암까지 간 거. 너무 무섭다. 제가 그거 보고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희 남편도 자기도 뭐 딴에는 막 이렇게 뭐 좀 해본다고 막 식스팩 만들겠다고 막 이러더니 지금은 핫팩만 있어. 핫팩만 들고 다녀. 막 온몸은 뽕글뽕글해가지고. 근데 저녁에 이걸 너무 많이 먹어요. 그게 제 생각엔 술이 저게 원인이다. 네. 지방간의 가장 큰 원인은 술이 아닐까. 네. 저는 이렇게 추측하는데 맞습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예, 네. 맞습니다. 이제 술 많이 먹으면은 지방간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근데 그럼 술 안 먹는 사람은 지방간이 안 걸리냐? 전혀 아닙니다. 아유. 그러니까 지방간 같은 경우는 알코올성 지방간,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지방간이라고 했을 때는 술을 먹어서 생기니까 알코올성 지방간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지금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알코올성 지방간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과식을 하거나 아니면 폭식을 하거나 그러니까 뭐 잘못된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린 나이에서도 지방간이 좀 많이 생기고 있고요.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분에게도 지방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장미화 씨가 예. 오늘 출연하셔가지고 네. 거의 뭐 앓는 소리를 내세요. 계속 뭐 얘기할 때마다 어우. 난 진짜 절망이야 지금. 아니 그런데- 술 안 드시잖아요. 전 안 먹죠. 네. 한 잔도 안 드세요? 네. 그렇죠. 1년에 뭐 다 털어봤자 3잔 먹을까 말까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그러면 먹는다고 아예 안 봐야 드시는 되는데 건데. 지금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더 많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절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불공평한 세상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럼 그러니까 차라리 오늘- 술을 먹을까? 아 이건 이러지 아니라는 말라고. 그러니까 오늘 잘 배워서 건강하게 사는 거 그게 네. 목표라니까.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술을 먹거나 안 먹거나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 간은 눈에 안 보이니까 또 어떤 상태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이게 또 무서운 부분인데 그렇죠. 그 심각성을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그림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 예. 지방.
왜냐면 병원 가면 예. 저거 반 조금 더 붙여놓은 거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지방 1kg입니다. 뭐 이런 거 갖다 놓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거 지금 반 잘라놓은 거 같아요. 그것도 보면 빵 같기도 하고요. 바게트 빵 같기도 하고요. 그러기에는 예. 색깔이 조금 맛이 없어 보여. 네. 딱딱해 보이고 막 말라 보이고 좀 쩍쩍 갈라져 보이고 막 그러니까 이런. 좋아 네, 보이진 네. 않아요. 네. 네. 이게 재밌죠? 네. 이게 뭐냐? 바로 푸아그라라고 그래요. 거위가. 거위간. 네. 근데 푸아그라가 그냥 거위간이 아니고 네. 영어로 하면 fat liver예요. 네. 그러니까 살찐 간, 지방간. 네, 근데 네. 거위를 만들 때 그냥 거위를 갖다가 푸아그라 요리하려고 예. 만들면 간이 조그매요. 그래서 얘를 갖다 일부러 키우면서 음식을 계속 하루에 서너 번씩 억지로 먹이는 거예요. 와우. 그래도 보통 자기 간보다 몇 배가 커진 거예요. 저게 10배가 커진 거예요. 어휴, 진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간이라는 거는 약간 불구스름하고 말랑말랑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예. 저게 정상이에요. 예. 근데 푸아그라 간이 되면 어때요? 색깔이 노래지면서 네.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저게 이제 고기로 따지면은 우리가 꽃등심처럼 네. 예, 우리 마블링이 많으면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기름기가 껴 있으면. 예. 네. 그렇게 이제 부드러우면서 고소하고 이제 이런 맛이 나는 거죠. 예. 저렇게 되면. 근데 이렇게 되면은 예. 간이 딱딱하게 굳었으니까 우리 몸도 똑같이 저렇게 바뀌는 거예요. 노랗고 딱딱하고 굳어지면서 지방이 커지기 때문에 네. 우리 간도 이렇게 만지면은 진짜 사람들 따라서 간이 커지잖아요. 네. 원래 안 만져집니다. 아이들은 여기서 조금 만져져요. 근데 어른들은 간이 커지면 이렇게 바깥에 만지면 저 갈비뼈 밑에 네. 여기서 뭐가 만져진다. 그럼 이거 간땡이가 부었거나 또 한 가지는 쓸개가 커지는 경우에 여기 만질 수가 있어요. 쓸개요? 네, 쓸개가.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간이 지방간염됐다가 간경화됐다. 간암이 되는 게 문제인데 네. 이런 어떤 사람이 잘 생기느냐? 아까 술 먹는 사람,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저기 음식 막 먹는 사람, 네. 또 한 가지 뭐냐? 당뇨나 이제 우리 고지혈증인 사람이 또 잘 생기는데 문제는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으면 지방간이 잘 생기지만 네. 반대로 지방간 있는 사람이 또 당뇨나 고지혈증이 또 잘 생깁니다. 다 연결이 돼 있구나.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러다 보니까 서로 점점 더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지방간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져지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죠. 만져주세요? 예? 만져주세요. 아니 여기 살 때문에 안 만져지. 안 만져져요. 안 만져요. 저도 근데 그렇고. 문제는 네. 저 거위야 본인이 억지로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은 우리의 의지대로 먹는 건데 네. 우리가 내 몸의 간을 푸아그라로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네네.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그렇죠. 예. 본인이 거의 된 것 같죠, 지금 느낌이. 예. 근데 제가 예. 그 간에 대해서 듣기로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지만 얘가 또 굉장히 과묵한 장기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아파도 별 아야아야 소리를 안 한다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사진에서 봤잖아요. 그 누렇고 이상한 거. 예. 저 지경이 될 때까지 그 간은 나는 아파요 이런 소리를 저희한테 안 하는 건가요? 예, 이제 간 같은 경우는 간에는 신경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진행되는 걸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방간 같은 경우는 요즘 워낙 많으니까 별로 뭐 크게 인지를 하지 않고 이게 큰 병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원장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간염이나 뭐 간경화, 간암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 지방간에서 한 10에서 20% 정도는 이제 간염으로 이제 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봐가지고서는 저희가 조금씩 얘기해 드릴 거예요. 어떤 것들이 원인이고 네. 이제 지방간이 있으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를 네.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고서는 그러니까 지방간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내가 간염이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아우. 이 생활 수칙들을 전부 다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점검도 좀 해보시고요. 예, 저희가 조금 전에 사진을 보여드렸던 게 거위간이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난 괜찮을 거야 하고 아직도 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지방간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의 간을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와우. 왼쪽이 정상간이에요. 네. 정말 색깔도 좋고 모양도 예. 좋은데 네. 오른쪽이 간이 오돌토돌하게 맞나 변한 싶을 간의 정도로 그리고 간 진짜 경변인가요? 되게 커진 것 같아요. 저거는 이제 사람 따라 이건 다른 건데 아. 간크가 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거는 커졌다가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아 그나마. 이쪽 거 왼쪽 거를 보면 이렇게 매끈하게 생겼잖아요. 네. 맞아요. 오른쪽 거 보면 중간에 이렇게 쭉 들어갔잖아요. 예. 네. 이게 짜그라드는 겁니다, 지금. 그럼 저건 뭐냐? 쥐기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 상처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상처 난데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딱지가 지면서 맞아요. 우리가 네네. 저기 흉터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딱딱하게 변하거든요. 예. 지방간도 똑같아요. 얘가 지방간이 오래돼서 자꾸 염증이 생기면 배가 점점 상처가 생기는 게 났다가 또 회복이 됐다, 상처 났다, 회복됐다 하다 보면 얘가 반복되다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아. 바로 저렇게 강경변이 생기는 건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강경변이 생기게 되면은 예. 간암으로 올라갈 확률이 무려 100배가 늘어납니다. 아. 어우. 정상인 사람보다.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거죠. 또 네. 간암이 걸리게 되면 사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말기에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요새는 옛날에는 지방간이 간경화된 다음에 간경화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가 없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치료를 하면은 간경화도 어느 정도 돌릴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빨리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전에는 예방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이제 점점 예방의학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내 몸 안에 푸아그라 상태로 돼 있는지 간이 아닌지 이걸 좀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원인이 또 뭔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네. 장미화 씨는 뭐 평소에 생활 습관이 좋다고 하셨으니까 네. 장미화 씨 그리고 네. 남편께서는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 모시진 못했지만 평소에 술도 좀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이 두 분의 생활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분이 더 간이 좋은 상태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그거야 뭐 당연히 예. 사생활이 깨끗한 제가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예. 자신만만하신 거예요. 남편은 뭐 밤에 그냥 음주감으로 굉장히 바쁜데 저는 그 시간에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또 한식 위주의 생활을 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카페인도 안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거의 뭐 정말 지금 완전 말씀하시는 무결하다. 예, 이렇게 대로 예.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 이분은 사리가 나올 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승남 원장의 표정이 아니 저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런 정말 표정이신데. 금욕적인 생활 하시는 진짜 분이란 그렇게 말이에요. 살고 춤은 있어요. 굉장히 잘 추시는 것 같아 보니까. 그렇긴 한데 저는 음주 가문은 아닙니다. 예, 이거 전 그냥 일종의 가문이. 운동이죠. 자, 그럼 과연 어떨지 저희가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항목인데요. 네. 술. 술인데 아이, 남편분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장미화 씨는 안 드시니까. 예. 저는 안 먹으니까. 예. 예, 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열 대독하죠 한의학에서는 이제 열도 많고 이제 독도 좀 심한 뭐 물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술이 지방간을 이제 일으키는 데 있어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술을 이제 먹으면 열량이 네. 높잖아요. 그램당 이제 7kcal 정도 이렇게 되는데 얘가 에너지로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장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방이 그냥 저장이 돼가지고서는 간에 이제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네. 돼서 지방간을 만드는데 좀 상당히 많은 큰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술 같은 경우는 간의 분해 능력을 많이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이제 해독을 하고서는 다른 물질들을 빨리 분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간 자체의 기능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역시 지방간이 또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또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면은 에너지를 막 써가지고 이걸 없앨 텐데 술이 들어가는 순간 얘는 그냥 안 쓰이니까 그대로 네. 싹 차곡차곡 쌓인다는 얘기인 거죠. 네. 예. 자, 두 번째로 번째로 넘어가. 가볼게요. 지금까지는 장미화 씨는 잘 살고 계신 아,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예. 자, 사생활이 두 번째는요? 깨끗합니다. 자, 예. 다섯 가지. 뭔가 두 있습니다. 번째. 뭔가 있어요. 짜잔. 아하. 내장지방. 내장지방. 희한하네요. 진짜. 분이- 네. 내장지방은 두 분 다 가지고 계시네요. 제가 조금 더 적긴 할 텐데요. 이 두 번의 출산 이후에 네. 살을 다 못 뺐어요. 아. 네, 좀 쪘어요. 근데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렇게 검진을 받을 일이 있었어요. 근데 네. 거기서 내장지방 소견이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뭐 내장지방이다, 지방간이다 이거는 저랑은 굉장히 먼 거리가 얘기라고 있네. 저는 생각했는데 네.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게 겉으로 살이 찌면 안에도 살이 찌나 보다. 그 생각을 하고 제가 반성은 했으나 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장지방 있는 거 인정하셨어요. 막내 마지막 출산한 게 몇 살?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 너무 오래됐는데. 나도 저 얼마 안 되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출산 이후래라고 그러셔서 순간 이 누님이 예전에 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제 때는 안 나? 출산은 했으니까.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제 장미아 씨 같은 경우는 딱 보면 얼굴도 굉장히 좋고 다 좋으신데 제가 딱 보면은 한 군데만 살이 쪄 있어요. 어디요? 배. 어머, 딱 그게 보면 보여요? 알아요. 딱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게 뭐냐? 보통 여성분들이 여기만 살찐 분들이 많아요. 출산 후에 조금 더. 그래 그렇지. 많아요. 예, 예.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체중은 자기 키에 비해서 정상이에요. 네. 근데 배만 볼록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마른 비만이라고 그래요. 그게 왜 무섭냐? 여러분들이 마른 비만이 되게 되면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지방이 배 쪽에 모여 있으면 그 마른 비만인 사람들은 지방이 좀 많고 근육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 안쪽에 내장 지방이 여기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뚝이 안만 굵어도 네. 허벅지가 안만 지방이 많아도 건강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내장 지방 속에 들어있는 그 비만 세포는 뭘 만들어내냐면은 우리 몸에서 아디포닉틴이라는 독소를 만들어내요. 그 독소가 뭐냐? 우리 항상 얘기하는 활성산소.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게 되면 우리 질병 90%가 생기고 또 한 가지 뭘 만드느냐? 발암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되면 대장암이라든지 유방암 같은 게 굉장히 잘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뱃속에 쌓인, 즉 마른 비만인 사람은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지방간이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나는 참 날씬한데 배만 볼록 나온 바로 마른 비만이다 할 경우는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 자기가 병이 없을 줄 알고 안심하기가. 아, 그러네요. 나 예. 저분 너무 무서워, 이승남 원장님. 진짜 무서워. 원래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시원시원하신 분이에요. 그렇긴 예. 하네요. 예. 다음에는 이분을 한번 파헤치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저 없어요. 일단 장미화 씨하고 남편분하고 술, 그다음에 내장 지방은 두 분 다 두 분이 가지고 다 있으니까 있으시고. 2대1이 됐어요. 네. 예, 원인이. 2대1이고 자, 세 번째는요. 아직까지는 너무 남편이 재밌을 것 많아요. 같아요. 아니, 너무 같은 식구끼리 이렇게 배틀을 시켜. 자, 의자를 네. 좋아하세요? 의자가 나왔어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의자 플러스 침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왜냐면 감이 저는- 옵니다. 저는 굉장히 그 피곤을 자주 느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지금 생방송 진행하고도 나중에 분장실 가보면 저만 혼자 앉아 있어요. 딴 사람들 다 갔는데 저는 피곤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약간 좀 쉬고 가셔야 되는. 예, 그러니까 뭘 해도 피곤해. 그러니까 잠깐 눕거나 잠깐 앉아 있거나, 예, 이게 지금 의자라고 없으면 해서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의자예요. 예. 이거 뭔 상관이 있을까요? 의자 자체가 네. 잘못을 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내장 지방 굉장히 위험하다고 우리 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의자에 계속적으로 앉아 있는 이 습관, 침대에 계속적으로 누워 있는 습관이 네. 복부 내장 지방을 굉장히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실제로 계속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운동량이 굉장히 적고 그렇죠. 계속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지방간이 발생할 확률이 한 36% 정도 더 높아진다고 해요. 네, 그래서 네. 의자에 앉아 있기도 앉아 있지만 네. 좀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해주면서 좀 앉아 계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네. 그 외국의 한 회사, 특이한 회사의 분위기를 전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네. 거기 외국 회사에 있는 직원들은 다 서가지고 일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네. 그런 분들이 평소에 운동을 있더라고요. 못 하니까 사무실에서. 맞아. 서서 이렇게 모든 책상도 높게 전용 해가지고. 식당이도 있더라고요. 예, 이런 분위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다 이유가 있네요. 자, 일단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예, 2대2가 됐어요, 2대2 어느새. 입니다. 이제 막상 두 가지 막한데요. 원인이 남겨져 있는데. 반드시 승리하리라. 어떻게 될까요? 자, 네 번째. 이게 보이네, 약간. 네 번째, 그래요? 뭔가 또 뭐 있어요. 탄수화물. 이게 또 걸리나요? 역전됐어요. 탄수화물. 네. 좋아하시나요? 남편보다는 아내인 장미화 씨가 탄수화물 더 좋아하시나 봐요? 저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 밀가루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요. 예. 저도 좋아해요. 하루에 한 2끼 정도는 밀가루를 먹어야 그저 좀 먹은 것 같은 국수나 빵 이런 거 그죠? 수제비. 아유, 칼국수, 짜장면, 떡국. 아이고, 우동. 아이 그만해. 자, 그런 거를 너무 젖었네. 먹었는데 어느 순간 그걸 계속 저는 정말 네. 수제비로 한 3끼를 먹은 적도 있어요. 아, 다음 날까지. 저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근데 그렇게 먹으니까 어느 날 위가 조금 부대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다른 걸 다 줄이고 밥을 먹자. 그러니까 밥을 굉장히 쌀을 좋아해요. 먹자. 네, 근데 쌀을 먹으니까 속은 편한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하여튼 되죠? 저는 밥은 거의 삼시세끼를 먹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밥이 힘이 중요하니까. 네. 밥이 중요해요. 네. 근데 솔직히 밀가루보다는 쌀이 훨씬 좋아요. 그쵸.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네. 문제는 뭐냐? 양이 문제예요. 아, 양은 문제. 왜? 자기는 이제 밀가루 하면 밥 먹으니까 좀 헛헛하니까 예. 요만큼 먹을 거 이만큼 먹는 거예요. 맞아. 뭐냐? 고봉밥. 예, 고봉밥으로 먹게 예, 되면 이게 고봉밥. 탄수화물이 들어와서 우리 몸속에서 당으로 바뀐 다음에 에너지로 예. 쓰여야 되는데 자기가 아까 했지만 의자 좋아하고 침대 좋아하신다고 네. 했잖아요. 거기서 먹고 나서 딱 눕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못 쓰는 거예요. 네. 또 못 쓰는 에너지가 어디가 생기느냐? 바로 위가 또 차곡차곡 배에 쌓이는 거예요. 그 배가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바로 내장 지방이 생기기 때문에 예. 탄수화물 과다 섭취가 좋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밥은 이렇게 딱 깎아서 먹고 뭐를 먹는 게 중요하냐?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합니다. 기름기 뺀 거. 지금 이 하나하나 키워드를 보면서 장미화 씨의 생활 습관이 딱 눈에 보여요. 선합니다. 그러니까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 누워서 빵을 주워 먹거나 이런 모습이 상상이 되네요. 이 사람이 진짜 아니, 나는 누나한테 구워 먹는 게 뭐예요? 드신다고 그래야지. 나는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 누워 책을 봅니다. 예. 책을 보면서 네. 오른손에는 빵이 있죠? 아니죠. 일어나서 먹죠. 나와서. 앉아서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역전이 됐습니다. 네. 그러네요. 3대 2가 됐어요. 예. 마지막은 뭘까요? 마지막. 지방간을 아, 이거 만드는 원인. 응? 아유, 과일 이건 또 주스? 뭐야. 예. 과일 주스. 이거는 건강한 주스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네. 뭐 이렇게 특별히 음료를 잘 먹진 않습니다. 네. 가장 잘 먹는 게 물을 많이 마시는데요. 물 많이 먹고 좋은 습관이고. 그래도 밖에서 누가 뭘 드시겠습니까? 이러면 과일 주스가 제일 기왕이면. 좋잖아요. 그날 막 간 거. 그러니까. 네, 저는 그걸 마시거든요. 이게 뭐 그러니까 잘못입니까? 이게 봤을 때 집에서 네. 그냥 이제 갈아 드시는 거는 그나마 좀 나은데 밖에서 드실 때 보면 대부분 좀 달잖아요. 그래 맞아요. 그건. 과당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과당 때문에 그게 이제 들어왔을 때는 이게 에너지로 쓰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방이 또 간에 또 지방의 형태로 또 쌓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맛있고 달짝지근한 과일 주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첨가제가 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예, 그런 것들은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과적으로 보니까 4대 2가 됐네요. 장미화 승! 아니 뭘 또 좋은 거 축하드릴 일이 나 진짜 아닌데. 친한 줄 알았는데 아니야 오늘 보니까 확실히 알겠어. 아 근데 지금 사실 좀 아침에 무섭거든요. 근데 지금 출연료 벌러 나왔다 이게 지금 너무 무서운데 이 원장님 만약에 제가 지금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지방간이 나왔다. 네. 이게 어떻게 치료하면 나을 수 있을까요? 치료하면 나을 수가 있고요. 그래요? 아까 비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지방간 있잖아요. 네. 둘 다 지방간이 있으면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아 해야 된다. 네, 왜 해야 되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얼리 간다고? 암까지. 지방간이 간염 갔다가 간염 갔다가 예. 간암으로 가기 때문에 네. 치료 대상이고요. 비만 환자의 67%가 전부 다 그 지방간이 있고요. 네. 아까 우리나라 성인 10명에 3명이 바로 지방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이게 지방간이 있을 때 과연 이게 치료할 정도로 심한가 보는 거가 검사는 가장 좋은 건 일단 처음엔 초음파. 초음파 검사. 그다음에 뭐 CT 예. 할 수가 있고, 근데 뭐 CT까지 찍을 필요 없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혈액 검사를 해서 내가 간 수치가 나빠졌나 안 나빠졌나 보는데 아까 네. 간이 이만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간 수치가 올라간 거는 이 세포의 한 70, 80% 이상이 벌써 조금씩 파괴된 거예요. 예. 많이 90%까지. 그래서 이게 심할 경우에는 우리가 조직 검사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간경화나 이런 거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를 하고 음식하고 조절하면서 좋아질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다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치료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예. 일단 장미화 씨 같은 경우에는 나도 지방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걸 이제 깨달으셨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특히 이제 주부분들은 어머 장미화 씨가 이렇게 절제된 생활을 하는데도 이게 지방간에 그러니까. 어떤 사유가 되고 네. 이유가 된다고 하면 나도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이거를 방법이 없을까라는 부분인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이게 그 증상이 없어요. 아까도. 네. 예. 장미아 씨가 네.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 보통 증상이 없고 아프거나 이런 게 없고요. 네. 갑자기 지방이 확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살이 갑자기 쪄서 네. 술을 갑자기 많이 먹으면 왜 그러냐? 간이 이만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간이 얇은 이렇게 우리가 비닐 같은 캡슐에 쌓여 있어요. 우리가 네. 쌓여 있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얘가 통증을 느끼는 거야, 약간. 여기가 뻐근한데 약간 하는 느낌. 뻐근해요? 네, 갑자기 커질 경우. 그 외에는 증상이 없고, 그다음에 지금 장미아 씨 얘기했듯이 피로감이라든지. 아까 피로감이 네, 피로감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잘 생기면서 뭐 잠도 계속 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거기에 또 지나게 되면 뭐가 되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황달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소변이 진하게 나오면서 눈알 흰자 있는데 노랗게. 여기가 노랗게 되면서 손발이 노랗게 되는데 손발만 노랗게 되는 경우에는 황달이 아닙니다. 아니 이거 귤 먹어서 그런 거죠? 귤 먹어서 해픈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눈 있는데 흰자리가 노랗게 되면서 소변이 노랗게 나올 때 이거 간이 많이 나빠졌구나. 예. 바로 가셔야 됩니다. 소변이 노랗게 나오는 거는 저 영양제 같은 거 많이 먹어도 소변 그건 잠깐만 나오죠. 간이 나빠 일시적인 계속해서 거고. 노랗게 나와요, 진하게. 예,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필수고 네.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필수인데 그 전에 자가진단법이 또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화면으로 하나씩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자가진단법이 있긴 하네요. 그럼요. 네. 혹시 자, 나도 비알코올성 혹시- 지방간인지 먼저 외식이 잦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고 네. 과체중이다. 특히 지난 5년간 체중이 3kg 이상 늘었고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고 허벅지가 유달리가 늘고 진통제나 수면제, 스테로이드제를 장기 복용한 적이 있다인데요. 5가지예요. 예. 이 중에 과체중이다라고 해놓고 괄호 열고 네. 5년간 체중이 3kg 이상 늘었다.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니 5년 동안 아하. 조금씩 3kg 예. 정도 늘지 않나 이렇게 역시 생각할 수 있는데. 김현욱 씨는 인간미가 있어요. 그런 면으로는. 예, 그러니까 예. 5가지 중에 몇 가지나 해당해요? 저는 지금 제가 나가는 동안 체크를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해보니까 네. 2가지가. 2가지. 예, 지금 역시. 살찐 거. 예. 그다음에 예,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길다. 아까 의자를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예, 예. 의자 왕이시고. 예, 허벅지는 태어날 때부터 두꺼웠기 때문에 아, 다행히 비껴갖고. 예. 장기간 복용한 어떤 예, 약이 없으시고. 없고. 예, 저는 웬만하면 또 약을 잘 안 먹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기름진 음식 싫어하고 외식 잘 안 하고. 오, 5가지 중에 다행히 2가지인데 가지, 예. 이게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측정 방법 예. 같은 경우는 네. 뭐 개수를 세 가지고서는 이제 하는 건데 네. 우선 저 보시면은 네. 허벅지 있죠. 네, 예. 그게 궁금해요. 네. 허벅지가 왜 들어갔는지 이게 다른 부분들도 많은데 왜 맞아요. 하필이면 허벅지냐. 네. 그게 궁금하네요. 이게 딱 보면은 맞아요. 우리 허벅지 같은 경우는
당을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당을 저장하는 이제 창고 같은 역할을 하는데 예. 허벅지가 가늘어 버리면은 이제 당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네. 간에 지방의 형태로 또 저장이 되는 경우도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간이 조금 더 걸릴 확률이 높아서 허벅지 운동을 좀 열심히 해주라는 게 여러 가지 작용들도 있지만 지방간을 좀 예방하기 위한 방책 중에 하나로도 허벅지 운동이 또 허벅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 원래 두꺼운 사람 좀 유리한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허벅지가 얇은 사람이 네. 두꺼운 사람에 비해서는 지방간에 걸릴 확률이 한 1.5에서 4배 정도 높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오게 허벅지 됐습니다. 두꺼운 게 최초로 감사하네요. 예. 이 원장님 근데 이게 5가지 중에서 뭐 한 가지, 한 2가지 이상 있어도 위험한 그렇죠. 위 두 상황이라고. 가지 이상이 있으면은 2가지 이상. 한 가지만 있어도 일단은 의심을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이게 네. 뭐든지 쉽게 해서 여기도 나왔지만 외식이 작고 기름 육수 좋아한다. 당연히 확률이 지방간이 생기. 그러네.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라도 있게 되면 내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예를 들어 3가지 이상이다. 이건 거의 100%예요. 이 마지막에 이거, 진통제, 수면제, 스테로이드제 장기 복용은 이게 지방간이랑 뭔 상관이에요? 왜냐면 진통제를 많이 먹게 되면 진통제 자체가 간에서 해독이 되면서 간을 갖다 망가뜨려요. 예. 또 수면제를 많이 먹는 사람은 수면제가 굉장히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수면제 많이 먹는 사람은 잠을 잘 못 자니까 네. 이런 사람들은 또 잠을 많이 못 자게 되면 살이 점점 찔 수밖에 없고요. 간도 예. 피곤하고. 스테로이드제는 무조건 우리 몸속에서 뭘 만드느냐? 우리가 이렇게 살이 얼굴이 통통, 예. 배가 통통하게 나오는 쿠싱 신드롬이라고 있어요. 이걸 만들어서 지방을 갖다 많이 올리기 때문에 이런 3가지 약을 먹는 사람들은 꼭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네. 예.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였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체크리스트 중에서 허벅지가 유난히 예. 가늘다라는 부분이 예. 있었잖아요. 계속 신경 네. 쓰이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허벅지가 또 가늘어진다고 하는 그렇죠. 사람도 많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서 성장 호르몬이라고 있어요. 네. 이 성장 호르몬이 애들 때는 키를 키우지만 네. 우리 몸에서는 근육을 많이 만들어주잖아요. 아하. 아까 송혜성 원장이 허벅지 얘기했잖아요. 예. 허벅지가 무조건 굵게 좋은 게 아니라 예. 허벅지가 굵으면서 지방만 많으면 안 돼요. 근육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아우, 나 또 슬퍼. 아우, 나 진짜. 굵긴 한데 아, 그렇구나. 네, 아, 네. 지방만 많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육이 많아야지 거기서 근육에서 뭘 움직이느냐. 바로 네. 우리 당 대사해서 없애주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그래서 간단한 게 있어요. 자기가 걸을 때 네. 속도가 네. 4m를 걷는데 5초 이상 걷는다. 네. 4m를. 예. 그러니까 1m, 3m. 2m, 3m, 1m, 2m, 3m, 4m를 걷는데 이걸 예. 걸을 때 5초 이상. 보통 생각하면 뭐 빨리 걸으면 아, 그러니까 저렇게 2, 3초 천천히 가야 천천히 된다. 걷는다. 할 것 같아요. 이게 네. 모자라는 거예요. 근육이 모자라서 왜 근력이 떨어지니까 빨리 못 걷는 거예요. 평소의 습관, 그러니까 네. 얘가 의식해서 빨리 걸어야지 이게 아니라 예. 평소에 습관대로 걷는 그 시간 자체가 시간 자체가. 길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네. 저희 자기도 장이 모르게 느리게 걷는다는 거야. 저희 장인어른이 운동을 하시는데 네. 한 시간씩 하세요. 어떻게 걸으시냐? 한 시간은 갔는데 걷는 거리는 한 1km.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방법이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핑거링 테스트라고 일본에서 만든 건데 네. 손가락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걸 뭘 재느냐? 우리가 종아리 두께를 재는 거예요. 자기 종아리에다 이렇게 두께를 재가지고서 네. 종아리가 딱 했는데 이렇게 이게 다 안 다쳐. 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근육이 많은 거예요. 오. 그다음에 또 이게 딱 맞아. 네. 그럼 그 정상인데 네. 이게 이렇게 쑥 들어가 버려. 네. 흘러 들어가 버려. 네. 이럴 경우에는 근육이 굉장히 적은 건데 여기서 또 맹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뭔데? 뭐예요? 종아리에도 지방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러니까 앉고 있는 그 거야. 지방을 갖다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잡히는 게 지방이거든요. 네. 아, 이렇게. 그 두께를 갖다 좀 빼고서 이 손가락을 재가지고서 종아리 두께가 얼마나 두껍나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현욱 씨는 보니까 굉장히 튼튼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엄청나게 튼튼하니까. 들어는 그쵸? 아는데. 제가 한번 제대로 볼까? 일로 오세요.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혼자, 저요? 혼자 네. 힘든 척하지 말고. 네. 종아리. 봐 여기는 이렇게 남잖아. 오, 그러니까 야, 굉장히 괜찮은 진짜. 거예요. 야, 이거 제가 이 방송하면서 이렇게 뿌듯해 본 적은 처음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지면 여기가 지방이 별로 안 잡혀. 그러네요. 단단하게. 이렇게 뭐. 지방간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근데 배를 잠깐 만져볼까요? 김현욱 씨, 네. 자만하지 말고 술 끊어요. 네. 핑거링 테스트. 네. 예. 자, 이 종아리가 핑거링보다 큰 노인을 기준으로 핑거링이 딱 맞는 그룹은 근감소증이죠. 감소증. 예. 근감소증 위험이 2.4배가 높고 예. 헐렁한 종아리 그룹은 근감소증 위험이 6.6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또 헐렁한 예. 종아리 그룹 노인은 추적 기간 사망률이 3.2배가 높았고 자기 집에 살다가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는 비율도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핑거링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근육 건강을 체크해 볼 네. 수 있는 자가 간편한 테스트가 될 방법일 것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자, 지방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우리가 술을 꼽지 않았습니까? 근데 술을 아예 안 먹을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 현 사회가 네. 참 씁쓸하다 이런 생각을 술 먹는 모든 분들을 대신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적당히 먹어라 하는 말은 하는데 네. 과연 적당히가 얼마만큼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해서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냥 어떤 그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네. 술 적당량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봤습니다. 이런 방송이 어딨습니까? 그거 괜찮네. 술 먹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네. 적당히 드셔라. 이거 알고 실질적으로. 드셔라라는 걸 알려드리는 건데. 예. 완전히 김영 아나운서를 위한 방송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관계하신 개인적인 남편하고. 방송은 아닌데 아니 많은 분들 현실적으로 좀 고쳐보십시오라는 의미에서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술 어디까지 먹어야 하나? 시간입니다. 네. 그게 이제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제 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해보니까 남자는 하루에 알코올 양으로 40g, 여자는 20g 네. 이하를 먹는 게 좋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 잘 모르잖아요. 네.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바로 술의 양, 중요해요. 네. 술의 양 곱하기? 예, 400cc 먹었다 맥주 예. 곱하기 알코올 도수. 맥주는 대개 한 4.5도 정도 예. 되거든요. 5도에서. 네, 맞아. 곱하기 0.8. 네. 왜냐면 알코올 비중이 물보다 약해 좀 네. 안 무겁기 때문에 네. 0.8 해가지고서 하면은 나누기 100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에서 100분의 술의 양 곱하기 알코올 도수 곱하기 0.8이라는 아유. 게. 예. 저거 계산하다 열받아서 더 먹거든요, 지금. 소주 너무 같은 어려워, 경우는 이제 원장님. 소주 한 병에 360mg잖아요. 네. 아유. 곱하기 19.5 곱하기 뭐 21도도 아우, 있고 안 돼, 안 돼. 곱하기 0.8 나누기 100 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나 그래서 나오죠? 해보세요. 계산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 저희가 쉬운 거 한잔 없어요? 마실 제가 해봤어요. 때마다 56.1. 아무도 믿을 수가 대충 그래. 그러니까 한 병이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네. 예, 나중에 이제 어떻게 먹을지 가르쳐 드릴 건데 네. 그 이상 우리가 대충 따지게 되면은 이걸 네. 약을 먹을 때 네. 소주 한 병이 적당하냐 반 병이 적당하냐 그게 나옵니다. 예. 아, 자기에게. 자, 그러니까 여기 맞게. 있네요. 알코올 예. 도수 4.5도짜리 맥주를 400cc 먹는다. 보통 한 병이 350cc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순수 알코올로만 14.4g을 먹은 셈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소주 한 병은 약 360ml잖아요. 네. 19.5도. 요즘에 그 소주들이 약간 낮게 나오잖아요. 19.5도를 계산하면 56.1g의 알코올을 먹는 셈이라고 하니까 야, 같은 맥주와 소주 한 병씩 마시면은 네. 소주가 훨씬 많은 순수 알코올을 먹는 셈이 되네요. 그러니까 40g 먹으려면 한 3분의 2 정도 먹는 거고. 그러네. 중요한 건 뭔가 남자예요. 예. 예. 여자는 남자보다 얼마라고 그랬죠? 절반. 왜 네. 절반이냐? 여자는 남자보다 지방이 많아요. 아, 그 지방이 많은 데는 알코올이 잘 안 가요. 네네. 그래서 여자는 남자랑 똑같이 한 병을 먹었으면 네. 두 병 먹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큰일 나네. 예. 자, 그러면은 표정 때 굉장히 수분 표정을 했어요. 네. 한 병 먹으면 두 병이 되니 갑자기 얼굴이 촥 이제 창백해졌어요. 그러네요. 네. 아유, 자, 그러면은 이게 계산하기 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쉽게 주종별로 한 잔, 네. 한 잔을 마실 때 네네. 얼마의 단 한 잔. 알코올이 들어가 네. 있는지를 계산을 해왔어요. 네. 편안하게 여러분들 그치, 계산하기 그렇게 해줘야지. 예, 예. 귀찮으시니까 네. 네.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아, 이거예요. 네. 18도 정도 되는 소주 한 잔이 네. 7에서 10g 정도 되고 4.5도 정도 되는 맥주 한 잔이 10.8g, 네. 12도 와인 한 잔이 9.6g, 40도 양주 한 잔 9.6 같네요. 예. 소맥 한 잔이 약 9.7g, 거의 보니까 10g 정도네요, 원장님. 아, 근데 이게 놀라운 거는요. 네. 제조사들이 예.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네요. 왜요? 거의 한 잔당 네. 잔 크기와 상관없이 거의 네. 한 10g 정도의 알코올이 들어가 있네요. 아, 종류와 아우. 잔 크기에 상관없이. 한잔 정도 마시면 10g 이다. 역시 술을 좋아하시니까 금방 아시네. 어. 10잔 마시면 예. 100g이다. 그래서 쉽게 해서 뭐냐. 네. 우리가 맥주잔은 크잖아요. 네. 350, 400, 500짜리가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렇죠. 소주잔은 요만하잖아요. 예. 조그맣잖아요. 양주잔은 더 작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작기 때문에 술이 들어가는 양이 작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표준 잔으로 먹게 되면은 거의 비슷하게 한 잔에 10g 이다. 10g이에요. 그러니까 소주 같은 경우는 남자는 몇 잔? 4잔. 여자는 2잔. 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g 정도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그거보다 적정량이라는 거죠. 적게 먹는 게 적게 먹어야 네, 되니까. 네. 소주 같으면 한 반병 조금 넘게 먹는 게 괜찮고요. 네. 여자 같은 경우는 2잔 정도. 두 잔 정도. 오. 그러니까 자 이건 뭐 그렇구나.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먹어야 되는 분들 네. 제가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죠. 남자는 40g 정도가 기준이고 예. 여성은 20g 정도. 20g. 그러니까 요게 맥시멈이니까 맥시멈. 그 밑으로 좀 마셔라. 그다음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네. 예. 이거 먹을 때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안주입니다. 아. 안주를 갖다 이렇게 먹으면서 기름기 많은 거, 튀김, 과자, 빵 이렇게 단 걸 이런 거 먹게 되면은 네. 바로 얘가
그 지방간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기름기가 적고 단백질이 많은 거, 계란이라든지 두부라든지 수육이라든지 이런 걸 먹는 게 간의 해독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니까 안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말이죠. 네. 많은 분들이 그래 그럼 나는 뭐 내장까지는 괜찮겠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에 따라서 해독 능력이 또 다릅니다. 그렇죠. 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그리고 또 지방간의 원인이 되는 네. 바로 내장 지방이 또 중요한데 네. 내장 지방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면서요. 예, 이제 배를 봤을 때 내 배가 이렇게 볼록 나온 게 내장 지방 때문인지 피하 지방 때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보면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잡아보는 거예요. 잡았을 때 한 2cm 이상 이렇게 잡힌다. 그러면 피하 지방이고 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누워 보시면 돼요. 누웠을 때 배가 옆으로 축 퍼지듯이 이렇게 툭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피하 지방이고 누웠는데도 배가 계속 그대로 볼록하다. 있다. 그럼 그건 내장 지방이 많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다행히도 옆으로 퍼지면은 그거는 가능성이 좀 뭐가 뺄 수 다행일까요, 있는 그거는? 가능성이 더 많은데. 피하 지방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나마. 네, 좋지는 않죠. 네, 네. 그나마. 피하 지방도 오래되면 내장지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으면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모든 그 지방간이건 아니면 뭐 몸을 빼야 되는 다이어트건 간에 운동이 그렇죠. 가장 중요하니까 필수인데요. 네. 운동을 좀 해봐야 되는데 평소에 운동하십니까? 저는 주로 그냥 걷는 걸 하고 저희 딸이 스트레칭에 아주 목숨을 걸고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야, 넌 스트레칭 학과가 있으면 너는 수석 합격이야. 제가 맨날 그러거든. 근데 걔를 따라하다 보면 저는 허리가 아프고 손목이 아프고 네. 발목이 아프고 무릎이 아파서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하는 무리한 운동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봤을 땐 별것도 아닌데도 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오늘 저희를 위한 네. 약간 중장년층 예. 뭘 해도 관절에 좀 무리가 없는 네. 좀 간단하면서도 내장 지방을 줄일 수 있는 그걸 좀 네. 알려주셨으면 이 원장님 좋겠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아침 자, 운동법을 네. 좀 알려주시죠. 이렇게 서시고요. 네, 네. 가운데 서주시죠, 저도 원장님. 수건을 이 양쪽에. 줄까요? 양쪽에. 수건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수건을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수건을 들고서 네. 여기서 이렇게 들고서 이걸 가지고 팔자를 그리는 거예요. 팔자가 어떻게 됐어요? 팔자. 이렇게 돼요. 팔자. 그렇죠. 이렇게 팔자. 위아래로 팔자. 팔자를 그리는 거예요. 우리 팔자. 되게 웃긴데 지금? 빨리. 예. 빨리. 예. 빨리. 빨리. 그렇죠. 잘하시네요. 김현영 씨 굉장히 잘하네. 저기 같아. 한풀이를 하듯이. 잘한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네, 사람이. 스파 짜장 나올 것 같은데 곧? 더 열심히 하게 돼. 예. 이렇게 되면 전신 운동이 되게 좋고 그다음에 여기 누워 보세요. 누워요? 저쪽 보고. 발을 이렇게 발을 저쪽 보고. 이렇게. 이렇게. 저쪽 보고. 아이고. 그렇게 한 다음에 네. 허리를 들고 허리를 들고. 이렇게 다리를 아니. 접지 말고. 머리를 드세요, 이걸. 머리를? 더 들어. 들고? 더 들어. 이렇게. 더 들고. 다리 쭉 펴고. 다리 쭉 펴고. 그다음에 수건을 잡고 수건을 잡고 비트는 거야, 이렇게 옆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를. 네. 이렇게. 그렇죠. 세게. 앉은 자세에서 좌우로. 이게 너무 쉽다. 네. 다리를 드세요. 다리까지 드세요. 다리까지 들고. 이건 안 되겠는데. 돼요? 다리까지 들고. 돼요. 오, 괜찮은데. 누우시면 안 돼요. 근데 다리를 드니까 힘든데. 운동할 때 주의할 게 뭐냐면요. 네. 그 허리가 좀 안 좋은 분이라든지 네. 심장이 안 좋은 분 있잖아요. 협심증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운동. 굉장히 집에서 힘들죠. 수건 가지고 할 수 있는 운동. 집에서 아무 데나 할 수 있죠. 장미아 씨는 네. 남편이랑 함께 하시면 되겠네요. 아니 그냥 혼자 예. 하려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오시지요. 쉽지 않다 이것도. 아니 근데 그나마 제가 트레이닝 방송하면서 네. 배운 운동법 중에 가장 요거 내가 할 만하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간단하죠. 예, 간단하니까. 예. 어려우면 까먹어 하다가. 예. 자, 이렇게 해서 운동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는 또 예. 중요한 거는 뭘 먹어야 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간 잡는 식품이 있다면서요. 이거 저희가 또 세 가지를 좀 준비해봤는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열어보죠. 네. 자, 빨간 맛 대표 이게 뭐죠? 구기자입니다. 구기자. 제가 색깔별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먼저 네, 빨간 네. 맛. 네, 구기자 많이 들어보셔서 알죠? 그럼요. 간을 아시죠? 예. 네, 간과 신 쪽으로 들어가가지고서는 우리 간을 보호해주고 네. 대표적으로 양기를 많이 북돋아주는 구기자. 그런 이제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많이 먹으면 얼굴도 하얘지고 뭐 이제 검은 머리도 나게 해주고라고 뭐 이렇게 나오는 약재인데 예, 꾸준히 먹으면서 네. 지방간을 좀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의미로 빨간색 대표로 구기자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세탁업소분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구기자. 예.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네. 색깔이 뭐예요?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노란 맛 대표네요. 노란 맛 대표. 마늘입니다. 마늘. 우리 마늘을 하얀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러고 보니까 진짜 노란색이네요. 귀에 좋은 식품이죠. 네. 약간 좀 억지로 맞추긴 했는데 네. 마늘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마늘 네. 같은 경우는 해독하는 작용이 굉장히 많이 크죠. 네. 그리고
원래는 생으로 먹는 게 그 마늘 자체에 그 효능을 전부 다 흡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네. 먹으면 위가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약간 좀 구워 먹어도 그렇다고 효능이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노릇노릇하게 해가지고서는 구워서 드시면은 뭐 해독 작용도 되고 그다음에 뭐 지방간을 좀 예방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그 마늘 구운 걸 여기 준비를 해봤는데 예. 저는 뭐 생마늘을 너무 좋아합니다만 이게 구우면은 익힌 맛있죠. 마늘이죠. 예. 그럼요. 맛있죠? 매운맛이 또 사실 사라지고 먹어봤어요. 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고. 소리도 예. 네. 아삭아삭하니. 예. 이렇게 뭐 드시는 분들 잘 아시니까. 네. 전혀 이게 매운맛이 없네요. 고기 드실 때 중요한 게 그거 뭐냐면 그 생마늘 있잖아요. 네. 네.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여기에 굉장히 이게 독하기 때문에 위장을 버릴 수가 있어요. 알리신 성분. 예, 그래서 맵기가 살짝 데쳐먹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색깔은 뭐죠? 푸른 맛 푸른맛. 그렇죠? 부추. 그래요. 네. 부추 같은 경우는 한양에서 이제 구채라고도 하고 예. 아니면은 남성분들에게는 정력. 그렇죠. 알고 계시나요? 아, 그럼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추 같은 경우는 이제 구하기도 쉬운데 먹으면 남자의 양기를 굉장히 북돋아 준다고 해가지고서는 유명한 음식이죠. 근데 네. 역시 간을 깨끗하게 해주고 또 해독 작용을 많이 해줘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배출을 좀 시켜주고 중성지방 합성을 좀 막아주기 때문에 네.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으니까 네. 부추 같은 경우도 많이 드시는 게 좋은데 네. 술을 특히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가루로 내서 뭐 드시든가 아니면 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예. 네. 술 드시기 전에 좀 예. 드시든가 아니면 예. 약간씩 타서 드셔도 좀 괜찮고. 저도 예, 이제 가루를 이렇게 갈아봤어요. 근데 네. 보면 야,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부추 맛이 향이 착 나면서 네. 그렇게 보면 부담스럽지는 않으니까 이 가루를 갖가지 그 재료로 예. 식재료를 이렇게 좀 첨가시켜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네. 간이 편해지는 식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 네. 집에서 편하게 만들어 드실 수 있게 화면으로 방법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음식 잘 기억하십시오. 빨간 맛 대표, 빨간 색깔 대표, 노란 색깔 대표, 초록 색깔 대표. 이 세 가지를 꼭 챙겨 드시면서 지방간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시면 좋겠는데 오늘 장미아 씨 함께 하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셨어요? 어떠셨나요? 아, 역시 불공평한 세상. 예,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지방간을 만드는 원인을 제가 저렇게 많이 갖고 있는지 오늘 새삼 깨달았고요. 네. 너무 감사하고. 네. 이 아침에 이렇게 부추전이 먹고 싶죠? 예, 부추전을 자꾸 부추기죠. 아, 그렇죠. 예. 자, 끝으로 이순아 예. 원장님 마무리 좀 해주시죠. 네,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우리 얼굴하고 몸만 이뻐지면 안 됩니다. 간도 살이 찌니까 네. 우리 뱃속에 간도 다이어트 합시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중년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오히려 와. 지방간의 위험률이 더 높다고 하니까 예. 특히 어머님들 건강 더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치유비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지속된 올 겨울 공기오염과의 전쟁. 이젠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인데요. 미세먼지는 눈, 피부염증부터 뇌질환까지 각종 질환을 유발할 만큼 위험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가득한 바깥보다 실내 공기가 더 안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실제 우리가 자주 가는 장소의 공기를 측정해봤는데요. 그 결과 도로 한복판보다 집안 공기 오염도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환기가 잘 되지 않아서 좀 더 많은 시간 오래 지속될 수가 있고 일반적인 대기 미세먼지보다 1000배 이상 호흡기에 도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요. 환경부 지정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은 무려 10가지. 게다가 실내 공기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430만 명이나 됩니다. 해결법을 찾기 위해 실내 공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한 주부를 찾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깨끗해 보이는 집안. 과연 실제는? 기준치보다 월등히 낮은 수치. 정말 관리가 잘 되고 있네요. 제가 아이들이 어리고 제가 공기가 좀만 안 좋아도 비오면 심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공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이에요.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갈색물의 정체가 궁금한데요.
바로 생강이었습니다. 생강을 천연 살균제로 활용한다는 주부. 네, 생강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중에서도 진저롤이나 쇼가올 성분은 살균, 항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세균이나 미생물, 곰팡이의 번식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생강과 알코올을 준비하고 생강은 쓰고 남은 껍질만 활용해도 효과 굿. 알코올을 적당량 붓고 2주간 숙성 후 물에 희석시켜 사용합니다. 천연 살균제뿐 아니라 집안 곳곳에 천연 공기청정기, 공기정화 식물도 보이는데요. 공기정화 식물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 결과에서 식물에 미세먼지가 흡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엔 행운목, 폴리시아스, 틸란드시아 같은 식물들이 인기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공기정화의 가장 중요한 단계. 제일 중요한 게 환기인데요. 저는 창문을 열지 않고 바로 환기해요. 창문을 닫고 환기가 가능하다고요? 바로 이 환기창인데요. 공기가 안 좋은 날에는 자동으로 환기시켜줘요. 미세먼지가 많아 환기가 어려울 때 요거 하나면 걱정 없다는데요. 효과가 있을지 창문을 닫은 채 삼겹살을 구워 실내 공기를 악화시켜봤습니다. 집안의 연기가 가득 차면서 순식간에 높아진 공기 오염도. 이후 5분 정도 지나자 나빠진 실내 공기를 감지해 자동으로 작동되는 환기 시스템. 나쁜 공기가 순식간에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얼마 후 다시 측정해본 결과 공기 질이 적정 기준 수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원리일까요? 시스템 안에 고성능의 필터가 총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초미세먼지나 황사, 공기질에 있는 오염원들을 차단시켜 주어서 실내에 쾌적한 공기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나쁜 공기는 빠져나가고 바깥 공기는 3번의 필터를 걸쳐 실내로 끌어들이는 원리죠. 하이브리드 환기 시스템은 센서를 통해 건물 안팎의 풍속, 온도, 습도를 자동 감지하여 실내 공기와 실외 공기를 자동으로 순환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집 다음으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 바로 사무실인데요.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밀집돼 있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난방기는 산소를 활용해 열을 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이는 주범 중 하나.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는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겨울 내내 쾌적함을 유지한다는 사무실이 있는데요. 측정해봤더니 좁은 공간임에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적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 바로 이 방열기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는 방열기 덕분이라는데요. 이 탄소 섬유를 통해 열을 발생시킨답니다. 섬유를 발열체로 만드는 그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이 탄소 섬유 발열체를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초경량 고강도 성질을 가진 탄소 섬유. 그 성질이 용이해 쓰임새가 날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방열기에도 적용하고자 탄소 섬유로 원적 개선 발열체를 개발했고 기존보다 촘촘하게 제작해 열 효율을 높였습니다. 조밀도가 월등하게 우수해서 그 온도 분포가 거의 일정하게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노 원적외선 방열기에 적용을 했습니다. 제조 공법으로 특허까지 받은 방열기. 탄소 섬유를 활용하면 방열기에 전기를 공급해서 그 재료를 데우고 원적외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방열기는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공간인 찜질방에서도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그 느낌이 어떨까요? 예전에는 여기 있으면 좀 답답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남자들은 이거 코 골고 자요. 쾌적한 공기는 물론이고 열 발생률이 높아 전기 절약에도 도움이 된다네요. 가스 쓸 때보다 훨씬 에너지도 절감이 되고 온도를 자유스럽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으니까 관리하는 쪽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감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하는 똑똑한 방법들로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거 성공해서 돈을 벌고 싶다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자, 성공하고 싶다면 이것을 꼭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누구보다도 먼저
트렌드를 읽을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누구보다 먼저 찾아야 성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데요. 트렌드를 읽어 성공한 사람들 함께 만나보시죠. 트렌드를 알고 그 속에서 성공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 킥보드는 출퇴근길 새로운 트렌드로 떠올랐습니다. 일본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시장이 2030년엔 2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그런데 국내엔 전동 킥보드 배터리를 점검 수리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갑자기 고장이 나도 원인도 모른 채 고가의 배터리를 무조건 교체하거나 새 전동 킥보드를 사야 하는 실정. 때문에 홍정택 씨는 전동 킥보드 배터리 수리를 결심했습니다. 수리 업체에 가서 그 수리를 맡겼더니 비용이 40만 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고가의 수리비를 요구를 해서 제가 이거는 직접 고쳐봐야겠다. 전기공학도였던 전공을 살려 전공 킥보드를 수리하자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한 손님들. 이거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나셨어요? 이게 전원이 꺼져가지고 네. 보도블록이 좀 박았어요. 그럼 주행 중에 전원이 꺼지면서 사고 나신 거예요? 네. 배터리가 현재 이제 문제여서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정말 배터리 수리가 가능한 걸까요? 0V 3.232 수리는 안 하고 지금 뭐 하시는 거죠? 3V대가 나온다는 거는 지금 현재 이상이 없다는 거고 0V가 나오는 거는 배터리 셀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배터리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건전지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만 바꿔주면 해결. 저희 수리 다 고정하거든요. 이렇게 간단한 수리만으로 새 것처럼 탈바꿈. 비용도 배터리를 통째로 바꾸는 것보다 80%나 저렴하다고요. 정말 놀랍죠? 이게 확실히 좀 더 괜찮아질 것 같아요. 편하게 설명해 주시는 점 그리고 완벽한 수리하고 합리적인 가격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전동 킥보드 수리 기술을 사람들에게 전수도 하는데요. 배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수리가 되고 비양심적인 수리 문화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이오가스. 전 세계적인 친환경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바이오가스 생산에 박차를 가했지만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곳은 적다는데 왜 그럴까요? 그동안 폐기물을 처리하는 동시에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이오가스화가 추진되어 왔습니다. 일부 초기 시설의 경우 운전 유지 관리 기술이 부족하여 가동률이 낮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이오가스가 만들어지면서 나오는 불순물이 쌓여 바이오가스 생산이 중단된 곳이 많다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김정수 씨가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결하신 거죠? 그 가스 안에 있는 수분하고 분진을 한꺼번에 하나의 설비로 동시에 제거하는 그러한 설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필터를 만든 겁니다. 바이오가스를 만들면 수분, 미세분진이 나오는데요. 이 필터가 불순물을 제거해서 바이오가스 활성화에 도움이 된 거죠. 참 대단하죠? 대구 바이오가스 설비도 이 필터 덕에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 바이오가스는 음식물류하고 이제 분뇨를 가지고 발효시켜서 바이오가스를 만드는데 현재 차량용 연료가스로 CNG 버스에 현재 대구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산업기술상인 장영실 상까지 수상. 필터 덕에 국내 바이오가스 생산이 활성화된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이점이 따르는데요. 바이오가스의 주 원료인 음식물 쓰레기를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 가능하고요. 수입에만 의존하던 화석연료를 대체해 경제적 이점이 있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트렌드 속 틈새 시장을 노려보는 건 어떨까요? 1월 30일 생방송 김효리 굿모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잊지 마세요. 7시 30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화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